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신당 정붕 선생을 원래 처음 먼저 써야 되는데 하다가 뭐 이렇게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까먹었어요. 사실은 신당 정붕 선 여기 혹시 저 선산 포상리에 뭐 해주정 씨 계십니까? 해주정 씨.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선산에 가다 보면 무월로 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를 포상리 갑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신당이 이게 어른들이 신당계라고 불렀어요. 신당계. 그래서 이제 거기 사시는 해주정 씨를 신당계 정식했는데 이 신당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이 지면 이 선생 때문에 선생의 고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당계 했습니다. 그 신당계 옛날에는 신당포가 있었어요. 신당포. 낙동강 지류에 포가 있었다는 것은 뭐 나루터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요 신당을 따서 정붕 선생님 자기 호를 신당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제 옛날 분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그 동네를 신당 짓겠습니다. 이제 신당 정붕 선생님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계속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이 성리학의 도통관이죠. 도통관. 일종의 학통인데 길제, 김숙자, 김종지.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예? 예, 김경필. 한원당 김경필. 자, 이 길제 선생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조선 성리학이 이렇게 이어오다가 김종직 때에서 김종지가 이제 이거 실제적으로 다 벼슬도 나갑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살인파를 형성하게 된 게 김종직 때문에 이제 야은 선생이 이 성리학에서 야은 선생이 중요시하는 성리학이면 절이에요. 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벼슬을 놓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 해서 이 사람들 도학자라고 해야 돼요. 도학자. 성리학자가 아닌 도학자. 이 도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김종직 선생이 벼슬길에 나갑니다. 성종 때 뭐 전필책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근데 그분의 전필제 선생의 제자가 뭐 엄청나게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경필, 일두 정여창 이런 사람입니다. 정여창. 뭐 우리 경상도에서는 사실 김경필을 더 우선시하는데 경남 정여창 선생이 경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여창을 빼고 이야기인데 이 김경필이가 키우는 거대한 저자가 한 명 있죠. 조선사에. 누굽니까? 예? 예? 예, 뭐 김일손이 아니고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조광조죠. 본격적으로 살인이 이때부터 등장해서 이때까지 김종직은 무슨 화를 입죠? 사화에 무호사. 죽고 나서죠. 무호사화를 했습니다. 이 조광조는 기묘사화. 자, 여기서 조광조는 이게 경기도 이제 이 우리 선산에서 발언한 성리학이 이분들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김경필 선생이 무호갑자사화로 사화로 인해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조광조를 만나요. 학문이 뛰어나니까 조광조 아버지가 조광조한테 김경필한테 보내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조광조가 탄생하면서 이제 한양에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으로 이 성리학이 이 구미에서 발언한 이 선산에서 발언한 성리학이 그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부 까막눈이라 우리는 전부 다. 근데 이 여기서 발언된 성리학을 다시 들고 오게 구미로 선산으로 끌고 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신당 정붕 선생. 정붕 선생이 김경필한테 배웁니다. 정붕 선생이 어렸을 때 신동이었어요. 신동이고 예지력이 아주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동네 어른들을 가르칠 정도로 이 양반이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오고 뭐 그거 한다 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일기예보도 없었죠. 일하러 그러니까 날씨가 농사는 날씨와 불가운데 감겼죠. 그런데 이제 정붕 선생이 그래 있다가 자기 삼촌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제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벼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카가 신동이고 아주 똑똑해요. 얘를 데리고 한양에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제목입니다 싶어서 데리고 가서 김경필 선생한테 이제 맡겨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가 벼슬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시대가 어때요? 선비로서 옳고 그르면 죽어요. 이게 김종직 선생이 무오사와 조이제문, 이 조이제문을 지은 사람이, 조이제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거를 왜 무오사화가 일어나냐? 무오사화 연산군 때 일어나죠. 근데 연산군 때 홍무파들이 개혁 정치를 막 부르짖는 사람을 들어오고 지금처럼 여야 싸움이 치열해. 근데 상대방을 죽일 일격이 필요한데 일격이 없어. 근데 이제 이 김종필 제자 중에 타고난 사람이 김일손입니다. 김일손. 일손. 타경이라고 해요. 타경. 저번에 우리가 타경이 선산에 왔다가 소년선비 타경 김일손이 구미 왔다 갔다 강의했죠. 제가 누구한테 찾아왔다 했어요? 이맹전 선생, 경은 이맹전 선생 생육신. 타경 김일손이 외할아버지가 선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왔는 김에 이맹전 선생을 뵙고 가요. 타경 김일손이가 역사 말하자면 사초에 기록하는 사관이라. 사관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그게. 근데 이제 조이제문을 지었는 거를 김일손이가 사초에 기록해놔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느냐? 이극돌이 봐요. 이극돌. 조선에 보면 팔극이라고 있어요. 팔극. 이 형제가 8명인데 다 극자가 들어가 팔극이라고 해요. 팔극. 그런데 이극돌하고 조선의 3대 간신이 누굽니까? 3대 간신. 3대 간신. 한명회, 유자광, 또 있죠. 임사홍. 그냥 옳은 선비들을 가차없이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 3명의 간신입니다. 간신인데 이제 이때 유자광은 우리가 보면은 그게 사화가 공급하는 권력의 기득권과 경제력을 막대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살인파는 공포에서 막 올라가서 돈이 없어. 근데 지금처럼 똑같아요.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살인파들은 학문과 능력밖에 없어. 그런데 저 고위 대작을 하고 고위 대작 관작을 하고 있고 경제력이 없으면 경제력이 있고 고위 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 관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능력이 출중하면 어떻게 돼? 붙으면 싸우겠죠. 능력도 없는데 저것들은 뭐 배부러 등 따시게 살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춥고 배고프게 살면 당연히 인간 세계에 싸움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고금의 진리입니다. 형이 잘 사는데 동생을 안 도와줘.
동생이 형하고 사이가 좋게 사는 좋게. 그게 인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었는 거예요. 붙었는데 우리가 이게 이 사화는 그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이게 기본적인 건 경제력. 두 번째는 자기 벼슬길, 벼슬. 이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김종직이가 이제 사실은 이걸 당을 만듭니다. 당 살인파락하는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유자강이가 무고사화를 일으킨 주축 세력이에요. 이극동하고. 그런데 연산군이 됐어. 연산군이 어떻게 됐어요? 성종의 아들이죠. 성종의 아들이고 그 여러분들 흥청망청 하는 거 알죠? 흥청이라고 하는 게 그 원래 기관 이름입니다. 연산군이 그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해요. 정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